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교도통신은 일본이 오는 8월 2일 한국을 백색 국가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이 백색 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면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전 품목에서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교도통신은 2일 결정이 미뤄지면 8월 말에 발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25일까지 상장 실질 심사 대상이 된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는 26개로 전년 동기보다 53% 증가했습니다. 이는 7월 누적 기준으로 2014년 이후 5년 내 최대치로 경기 둔화로 부실 기업이 늘어난 데다 코스닥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사유가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NH농협금융지주가 올 상반기 순이익 1조 원을 달성하면서 반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농협은행은 지주사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6.5% 늘어나며 실적 개선을 주도했습니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하반기 글로벌 성장 둔화 등 하방 우려가 큰 만큼 내실 중심 경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초놈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경제지표 호조 속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는 분위기 속에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더불어서 ECB 통화정책회의에서는 드라기 총리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신중한 발언을 이어가면서 시장은 이에 실망감 속에서 역시 약세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 증시는 연일 양지수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전일장에 이어서 오늘도 기관의 매도로 주도하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한 상황인데요. 특히나 코스닥 지수는 장중 640선까지 밀리면서 연중 최저점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더불어서 앞서서 헤드라인 뉴스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가능성이 가시화되면서 우려감이 더욱더 커진 상황인데요. 자, 이렇게 이번 한 주간의 시장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도 정석투자 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사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40% 하락한 2066.26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외국인 홀로 순매수, 반면 개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오늘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약보합권 마감 속에서 47,15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SK하이닉스는 강보합권에서 79,800원에, 더불어서 셀트리온은 오늘 3% 넘는 강한 상승으로 185,0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LG화학도 오늘 약세 흐름 이어가면서 33만 3천원에 장을 마쳤고요. 포스코도 1% 넘는 하락 속에서 23만 2,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20% 하락한 644.59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기관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2%의 강세로 5만 1,000원에, 신라제는 하지만 2.59% 내린 4만 7,0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펄어비스는 1% 넘는 조정 속에서 17만 1,600원에 장을 마쳤고요. 휴질도 역시나 1%의 하락으로 36만 1,9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금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합니다. 오늘은요, 봉추 선생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전일장에 이어서 오늘도 양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나 전일장 전망에서 강조하셨던 것이 이 박스권 흐름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2050선까지에 대한 이 바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그 안에서 지지가 됐고, 하지만 코스닥 지수가 상당히 좀 하락을 보였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도 시장은 약세를 면치 못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오늘도 하락을 지속했죠. 그나마 다행인 게 반등이 조금 나오면서
조금 어떤 그 불안감을 조금 떨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는데요.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종목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수급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전기전자 업종의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그나마 조금 방어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은 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전자가 조금 반등하는 흐름을 장중에 보였었죠. 어쨌든 그런 흐름들로 인해서 버티는 정도 수준이 나왔어요. 그런데 종목 흐름은 여전히 좋지 못합니다. 다만 어제보다는 조금 나은 수준이에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2050선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역시 2050선이 무너지게 되면은 급격히 더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오늘 그나마 지켰기 때문에 조금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최근에 한국 시장을 보면은 상당히 약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오늘도 이어졌고요. 그리고 특별히 뭔가 좋아질 만한 그런 흐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업종이 약하죠. 바이오가 무너지기 때문에 버팀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코스피처럼 전기전자 업종,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 지수를 받쳐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무너지는 흐름이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비중이 큰 제약업종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크게 반등이 나오거나 힘을 내기는 좀 어려운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닥 쪽은 당분간 좀 어려운 흐름이 예상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바이오의 어떤 추세적인 흐름 자체가 무너졌기 때문에 특별히 좋을 만한 그런 요인은 없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역시 좋지 못한 흐름이죠. 추세적으로는 결국은 좋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 앞부분에서도 언급을 하셨지만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압박을 줘요. 결국은 이게 단기적으로는 좀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단기는 또 수급이 유입된다든지 하면서 버티거나 해외 증시의 흐름에 의해서 잠깐 반등이 나오고 할 수 있는데요. 추세적인 흐름을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한 불안감으로 온다는 것이죠. 결국은 한국 시장을 붙들고 있는 그 반도체라는 그런 기반이 무너지는 그런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확실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당분간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요. 어쨌든 한국 시장은 상당히 약한 흐름입니다. 그리고 오늘 흐름을 봤을 때는 역시 여전히 약한 흐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 버티는 흐름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추세적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흐름은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상황에서 그나마 조금 버텼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일장에 대한 전망이었죠. 일단 코스피 지수는 2100과 그리고 2050 사이에서의 이 박스권. 하지만 2050이 이탈이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해드렸습니다. 오늘 지수 안에서는 그 안에서 좀 지지가 되는 흐름이었고요. 하지만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업종의 부진한 모습 속에서 계속적인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은 봉주 선생님과 함께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너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종목 핫5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의 관심을 뜨겁게 많이 받았던 5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은 어떤 검색어가 올라왔을까요? 종목 핫5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종목 핫5 시간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SK하이닉스가 올라왔고요. 두 번째 종목 확인하시죠. 하이트진로 홀딩스 올라왔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네이버고요. 그리고 네 번째 종목은 윌링스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은 빅텍이 확인됐습니다. 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다양한 업종군에서 5종목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의 시장의 흐름의 특징을 알 수도 있는 그런 단어들이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 5종목에 대해서 총평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주 선생님 5종목도 어떻게 보실까요? 네, 역시 이번 주도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았던 그런 종목들도 올라왔고요. 그리고 또 의외의 종목도 올라왔죠. 신규주도 하나 있고, 그리고 빅텍같이 급작스러운 뉴스로 인해서 움직임이 있었던 그런 종목들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주 시장에서 관심을 받았던 종목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일본과 관련된 종목이 오늘도 2종목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과 함께 전략에 대해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을 지금부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에 속한 3가지 종목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SK하이닉스와 하이트진로홀딩스 그리고 네이버에 대한 분석을 들어볼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 SK하이닉스는 오늘 강보합권 마감 속에서 79,800원에 장을 마쳤고요. 하이트진로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2% 넘는 하락으로 9,260원에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5% 넘는 상승 속에서 14,100원에 장을 마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봉주 선생님 3가지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도 도와주실까요? 네, 먼저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는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감산 계획을 발표를 했죠. 그리고 또 일본의 규제 관련 소식이 여전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보유자는 매도 후에 관망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주가가 이미 상승이 커요.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고요. 물론 가격이라는 게 주가라는 게 그래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가기 어렵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도 계속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계속 빠질 것 같은데 다시 반등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주가에 대한 장담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상황을 감안했을 때는 이미 상승이 꽤 나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 SK하이닉스가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상승할 만한 요인이 없어요. 오히려 하락해야 정상적인 흐름인데 지금 반등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두 종목이 다 그렇다는 것이죠. 어쨌든 뭐 지수와 연관된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단기적인 어떤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면은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접근을 하거나 끌고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SK하이닉스의 이슈를 보자고 하면은 실적 발표가 있었어요.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8% 정도 하락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거의 70% 정도 하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좋지 못했죠. 거의 처참한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작년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반도체 쪽이 거의 역사상 최고 그런 흐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올해는 좋지 않죠. 그리고 1분기 때 실적이 좋지 않았었죠. 그랬을 때 전반적인 전망이 어땠습니까? 2분기부터는 나아질 것이다. 그리고 3분기 이후부터는 확실하게 나아질 것이다. 그런 전망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전망을 하셨던 분들이 또 어떤 전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3분기 이후부터 아니면 하반기 이후에는 좀 개선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매출은 이렇게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현재의 어떤 흐름 자체가 좋지 못하다고 하면은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특히 반도체 쪽의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망 자체도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운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근까지도 올해 하반기 이후부터는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또 부정적인 전망들이 많이 나오죠. 상황이 이렇게 많이 변합니다. 그리고 전망이라는 건 전반적으로 증권사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긍정적인 레포트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투자자들이 잘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았다는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감산 관련한 뉴스가 있었죠. 반도체 업황 그리고 글로벌 경기 흐름 전체적인 세계 반도체 흐름 자체가 좋지 않고 향후에도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감산을 한다고 합니다. 결국은 지금 상황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내놨겠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어떤 기업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도 좀 좋지 않게 전망이 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별히 개선이 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것이죠. 그리고 투자 계획도 다시 한번 재고를 하겠다고 합니다. 결국은 투자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왜냐하면은 반도체 업황이 꾸준히 좋아질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향후에 지금 당장 조금 어렵더라도 향후에 좋아질, 개선될 그럴 조짐이 보여야 투자를 대규모로 감행을 하고 그대로 계획대로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지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투자 자체도 좀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애초에 사실 100조 이상 투자를 한다고 장기적인 계획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 조금 너무 오버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너무 크게 베팅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정부에서 투자를 독려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업 쪽에서는
과감하게 어떤 투자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애초에 처음부터 너무 그 규모가 말도 안 되는 규모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100조라는 게 우리가 그냥 쉽게 100조라고 얘기를 하지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계속 투입을 할 수 있게,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려면은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거든요. 반도체의 어떤 환경도 조성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수익을 창출을 하면서 그런 자금을 투입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어려워진 것이죠. 그리고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하고 그 투자를 하려고 했었던 뭐 어떤 그 반도체 클러스터를 뭐 조성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당 어떤 토지나 이런 것들이 집가가 너무 상승하면서 또 부담스러운 면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겹친 것이죠. 결국은 이런 것들이 투자 계획을 수정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물론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더 뭐 확대해서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 봐서는 그게 어렵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환경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여전히 일본의 규제가 진행이 되고 있죠. 일본의 수출 규제 그리고 이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상황들이 좋지 않다는 것이죠. 벌써 일본 언론에서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를 했고 그게 8월 2일부터 시행을 할 것이다. 그런 뉴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 자체가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들에 대한 불안감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정부에서는 지금 소재 국산화를 진행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도 그 관련한 뭐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에 가서 여당 관계자들이 뭐 기자회견을 하고 그런 것들이 뉴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지금 정부에서 대일 투쟁을 하는 그런 분위기고 지금 국민들이 전반적으로 뭐 불매운동이나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하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관련한 기업들은 답답한 겁니다.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계속 꼬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해결이 될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재의 국산화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질 것 같았으면은 벌써 국내 기업들이 국산화를 이뤘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일본 기업들과의 어떤 기술력인 그런 격차 이런 것들 때문에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죠. 뭐 물론 시간이 지나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당장 제품을 생산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하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런 기업들의 흐름 그리고 주가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하이닉스는 오히려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단기적인 흐름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장기적인 흐름으로 반도체 어떤 업황 자체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의 흐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그 요인들이 발생을 했는데도 주가가 상승했다는 것은 단기적인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중장기적인 어떤 흐름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보유하신 분들은 이렇게 상승했을 때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유하지 않는 분들은 굳이 무리해서 접근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SK 하이닉스의 평택천넘 기술특허 적정 주가는 12만 1,500원입니다. 그래서 비교값이 0.65고요.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죠. 차트를 보시면은 중기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단기로는 상승했는데요. 단기에 반등이 충분히 나왔어요. 뭐 악재들이 질비한 상황에서도 반등이 나왔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반등이 나왔다는 것이죠. 상황이 좋은 상태에서 반등이 나왔다면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 정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이 정도면 만족한다.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하이트진로 홀딩스입니다. 하이트진로 홀딩스는 최근에 일본 맥주 불매운동 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 달부터 편의점에서 행사 상품에서 일본 맥주를 제외한다. 그런 뉴스도 있었어요.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단기 접근,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단기의 흐름이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은 좀 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리고 지금 고점 대비해서는 조정을 충분히 받았죠. 가격이 지금 던지기에는 애매하다는 것이죠. 억울한 것이죠. 이미 주가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던질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확실하게 크게 밀리거나 아니면 반등이 나왔을 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유하지 않는 분들은 이 정도 가격 조정이면 분할 매수를 좀 생각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하이트진로 홀딩스가 강하게 움직였었던 게 역시 일본의 수출 규제에 관련해서 반사익 기대감이죠. 그러면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맥주로까지 번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티진로가 수혜를 입지 않을까. 하이티진로 홀딩스는 하이티진로의 지주회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맥주를 불매 운동을 하면서 수혜를 입을 거라고 하는데요. 하이티진로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기름 맥주를 공급해서 한국에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매출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겠지만 최근에 신규 맥주 출시를 했죠. 그리고 다양한 다른 제품들에서 충분히 수익을 더 낼 수 있다. 그렇게 분위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최근 분위기를 보면은 역시 일본 맥주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부 반응이 많죠. 물론 마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같은 동양권에서 만드는 맥주기 때문에 입맛이 비슷하고 좀 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거부 운동을 하면서 국산 맥주가 수혜를 입을 거라고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수입 맥주를 마시는 사람들은 일본 맥주 아니더라도 다른 맥주를 마실 것 같아요. 다만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기대감을 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 달부터 편의점에서 일본 맥주를 행사 품목에서 제외를 한다고 합니다. 편의점에 가면은 10,000원에 4병씩 이렇게 500ml짜리 행사를 하고 그럴 거예요. 아마 많이 사신 분들은 아실 건데 거기에서 이제 그 일본 맥주를 제외를 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국산 맥주들이 더 수혜를 입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국산 맥주 수요를 조금 더 자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매출에 엄청난 이렇게 그 성장을 가져오거나 그럴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기대감으로 주가를 움직인다는 것이죠. 최소한 단기적으로 반짝 어떤 그 조금의 매출 향상의 성과라도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가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당분간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출이 다시 재개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분위기 이런 것들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한 종목들은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이트진로 홀딩스도 당분간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이 단기 움직임 정도만 이용을 해서 적절히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하이트진로 홀딩스의 적정 주가는 67,500원입니다. 비교값이 0.14예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항상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저점 파악만 제대로 된다면 중장기 투자가 가능한 종목이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중기 상승 추세고요. 단기는 하락 전환됐어요. 고점에서 급등하고 나서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던지는 건 억울하죠.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하셨다가 완전히 빠진다 그랬을 때는 손절을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반등이 나오면은 위에서 매도하면 되겠죠. 미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도면 좀 분할 매수 정도 고민을 해보아도 될 만한 그런 가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61선 아래라서 좋지 않은데요. 가격적으로 보면은 단기적으로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력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과 보유하지 않는 분들 그렇게 잘 대응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는 여러 번 그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그런 상황인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어닝 쇼크가 있었고요. 그리고 네이버페이 분할 소식이 있었습니다.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단기의 흐름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이는 종목을 그냥 쉽게 던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조금 더 반등이 나와주거나 아니면은 꺾이는 흐름이 나왔을 때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유하지 않는 분들은 특별히 이 종목을 굳이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굳이 접근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조정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지수의 흐름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종목의 단기 흐름이 다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무리해서 접근하지는 말자는 것이죠. 자, 어쨌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왔던 게 실적 이슈예요. 실적이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48% 정도 급감했다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라인의 광고비에 많이 지급을 많이 해서 지출이 돼서 이런 상황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면 이런 것들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실적은 더 늘어났어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은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광고비 지출이 많아서 이렇게 발생한 그런 흐름이라는 게 맞는 흐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악재성 뉴스죠.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는 건 악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이 좋았죠. 주가 흐름이 좋았었던 건 최근에
네이버페이의 분사 소식이 있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컨퍼런스 콜에서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네이버페이를 분할해서 네이버 파이낸셜을 만들겠다. 그래서 금융기업을 금융회사를 하나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럼으로 인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카카오페이와 결국은 경쟁을 하는 그런 구도가 마련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과거에 다음과 경쟁했던 그런 흐름에서 지금 이제 또 카카오와 경쟁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기업을 분할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제약 조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뭐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자신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미래에셋에서 5천억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미래에셋에서 괜히 그 투자를 하지는 않겠죠. 어쨌든 여러 가지 미래의 전망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다양한 사업들을 펼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금융 쪽에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역시 기업의 어떤 흐름에도 긍정적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매출이 엄청나게 폭발을 하거나 뭐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겠죠. 카카오처럼 다양한 사업적인 흐름을 보인다고 하면 그런 쪽에서 매출이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제 계획적인 부분이니까 향후에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현재 네이버의 어떤 매출과 비교를 했을 때 이 매출에서 엄청난 성장세가 나올 만한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자는 것이죠. 다만 단기적인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이 어떤 흐름을 이용해서 적절히 대응을 하자는 것입니다. 단기의 흐름이 아주 강해요. 그래서 이렇게 강한 흐름이 나올 때는 그런 흐름을 적절히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 더 끌고 가도 무난한 흐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유하지 않는 분들은 굳이 뭐 중기적으로 봤을 때 크게 갈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면 접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이버의 적정 주가는 61,900원이고요. 비교값이 2.16입니다. 2배 정도 고평가가 돼 있다는 것이죠. 차트를 보시면은 중기 하락 추세입니다. 그리고 단기는 상승 추세예요. 단기 흐름이 굉장히 강해요. 사실 지수가 버티면서 조금 반등이 나오는 건 이해를 했는데요. 여기에 어떤 흐름을 보면은 이미 이런 흐름을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차트상의 주가에 어떤 그 최근의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녹아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흐름이 강하기 때문에 보유자는 조금 더 끌고 가도 될 것 같아요. 더 가거나 확실하게 밀리거나 그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보유하지 않는 분들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역시 보유하신 분들과 보유하지 않는 분들 그렇게 나눠서 상황에 따라서 잘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코스피에 속한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해 드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SK 하이닉스였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 전부터 일본 규제 소식 등으로 계속적으로 반도체주로 거론이 됐었던 상황입니다. 보유자 현재 구간에서 매도 이후의 관망이고요.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현재 구간에서 관망에 대한 의견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하이트진로 홀딩스였습니다. 역시나 하이트진로 최근에 또 일본 맥주 불매 운동의 수혜주로 좀 떠오르면서 편의점에서 일본 맥주를 할인 행사를 좀 제외하자라는 그런 소식과 더불어 이 종목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보유자는 홀딩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 그리고 미보유자는 현재 가격대에서 단기 접근 가능하다라는 부분까지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네이버였습니다. 2분기 어닝 쇼크를 좀 맞았고요. 거기에 네이버페이 분할에 따른 기대감까지 지금 좀 악재와 호재 소식이 함께 겹쳐진 상황입니다.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한 이후의 매도, 그리고 미보유자는 관망에 대한 의견 주신 만큼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에 속한 두 가지 종목도 알아볼 텐데요. 윌링스와 빅텍이 올라왔습니다. 자, 오늘 윌링스는 23% 급락으로 22,500원에, 그리고 빅텍은 오늘도 하락하면서 4%가 빠졌습니다. 2,780원에 마무리가 되는데요. 봉추 선생님,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분석 도와주실까요? 네, 윌링스는 신규 상장 종목이죠. 보유자는 홀딩을 매도하시기 바라고 미보유자는 단기 접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가가 바닥이에요. 어제 상장에서 급등했고요. 오늘도 급등했다가 그대로 내려왔죠.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유하신 분들은 최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던지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반등이 나와주면 던지거나 아니면은 확실히 더 밀리면 그때는 손절을 해야겠죠. 그리고 미보유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도면은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접근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주의점은 전업 투자자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만 하셔야 되고요. 또 직장인들이나 매매를 좀 못 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움직임이 급격하기 때문에 괜히 접근했다가 또 쭉 빠지면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직장인들은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윌링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신규 상장 종목인데요. 가치 투자나 이런 것들을 가치나 뭐 이런 것들을 책정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죠. 그리고 어떤 차트상에 흐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적인 면을 보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가격 메리트는 단기적으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뭐 단기 접근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종목을 보면 공모가가 12,500원이에요. 그리고 적정 주가가 13,700원입니다. 가격적으로는 부담스럽죠. 그런데 고점 대비해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요.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해서 활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신규주들의 흐름이 괜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는 것, 그 정도만 적당히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적인 흐름을 보면은 태양광 전력 변환 장치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런데 어떤 그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요. 업황 자체가 좋지 않아요. 태양광 자체가 하반기에 확실히 회복한다고 장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추세적으로 가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접근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윌링스의 적정 주가는 13,7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비교값이 1.93입니다. 지금도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차트를 보시면은 이동평균선이 안 나오죠. 다만 가격적으로 오늘 급등했다가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신규주들의 움직임이 좀 나오기 때문에 소액 정도로 없는 분들은 한번 접근해 볼 만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은 가격이 이미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던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더 확실하게 빠지거나 반등이 나왔을 때 대응을 하자는 것이죠. 어쨌든 신규주들은 급격하게 움직이고요. 이 종목도 급격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접근하는데 상당히 좀 신중함이 요구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빅텍입니다. 빅텍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발사체 영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러시아의 전투기들의 영공 침범 소식이 있었죠. 보유자는 홀딩 후에 매도하시기 바라고요. 미보유자는 단기로 접근이 가능한 그 정도 수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근에 흐름이 조금 강했다가 조정을 받았는데요. 지금 정도면 좀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보유자들은 이미 많이 하락했는데 던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뭐 크게 더 밀리거나 아니면 반등이 나와줬을 때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유하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 메리트가 발생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 가능한 수준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최근의 이슈라고 하면은 역시 북한의 발사체 관련한 소식이죠. 결국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지금 거의 확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의 어떤 움직임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다운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눈치를 상당히 많이 봤었죠. 미국의 눈치를 많이 봤는데 최근에 눈치를 좀 안 보는 것 같아요. 중국과 어떤 러시아와 긴밀해지면서 조금 더 과감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좀 항의성 그런 그 발사다 그렇게 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2발을 발사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잠수함 건조를 하고 있다 그런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자극하는 그런 뉴스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 쪽에서 별다른 큰 반응이 없어요. 폼페이오 장관 정도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그런 발언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또 다른 발언들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도발하지 말라 그런 발언을 하고 있죠. 자, 어쨌든 북한의 이런 도발 행위는 좀 불안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다만 이제 과거처럼 미사일 하나 발사하고 어떤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엄청나게 그렇게 반응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쭉 그 미국과 대화를 시도하는 그런 그 분위기였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단기적인 흐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보다는 반응이 좀 덜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러시아 전투기들이 국내 영공을 침범을 했었죠. 그러면서 사격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이 관련 종목들을 움직였어요. 방위산업주들이 움직였다는 것이죠. 빅텍은 대표적인 방위산업주죠. 그리고 방위산업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도 가격이면 선소이대 전략이 가능합니다. 하락하면 손절 짧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반등할 때는 이런 종목들은 급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노릴 수 있는 그 정도 가격이 왔습니다.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은 이미 낙폭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 던지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수로 접근할 수 있는 가격 정도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반등하면 급등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뭐 손절가 지켜가지고 손절하면 되니까 어쨌든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는 발생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빅텍의 적정 주가는 4,500원이고요. 그리고 비교값이 0.64입니다.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은 중기 하락 전환했죠. 단기도 하락 전환했습니다. 오늘 21선 아래로 내려왔죠. 어쨌든 가격을 보면은 지금 굉장히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 가격 보면은 최근에 3월이었었죠. 급등하기 전에 어떤 가격까지 거의 비슷하게 왔거든요. 그래서 가격 메리트는 확실하게 발생을 했어요. 이런 데서는 분할 매수해가지고 안 가면은 손절가 정해서 손절하면 되고요. 그리고 상승하면은 뉴스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급등하는 흐름이 나오거든요. 방위산업주의 어떤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하고 북한이 계속 대화를 시도를 하는데요. 혹시라도 그런 분위기가 깨진다 그랬을 때는 이런 종목들이 급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적절히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빅텍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홀딩 하시고 상황에 따라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보유자는 이제 분할 매수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닥에 속한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분석 내용 들어봤습니다. 네 번째 종목이었던 윌링스에 대한 부분은요. 오늘 신규 상장 종목이기도 하고 오늘 급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보유자는 조금 더 홀딩한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 그리고 미보유자는 단기 접근 가능하다라는 전략도 짜주셨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은 빅텍이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또 이런 관련된 소식이 참 많았습니다. 북한의 발사체 발사와 그리고 러시아의 영공 침범 등 방위 산업 들에 좀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많았는데요. 자, 빅텍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홀딩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 그리고 미보유자는 단기 접근 가능하다라는 가격적인 유효 전략까지 말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10시 34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금요일장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상황인데요. 자, 현재 구간에서는 약보합권에서 출발이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기술주의 실적 상승과 그리고 GDP의 상승 영향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GDP 2분기 GDP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측치가 1.9%, 1.8%였는데 발표가 2.1%로 나온 상황입니다. GDP가 예상치보다는 꽤 좋은 수준으로 나온 상황 속에서 현재 구간에서는 3대 지수 약보합권에서 출발이 됐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끝자리 4027님의 질문입니다. UST를 매수가 15,351원에 비중은 15%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UST 종가 먼저 확인해 보실까요? 자, 오늘은 약보합 마감이고요. 11,55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손실 구간이신데요. 봉추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F고요. 마이너스 10%나 마이너스 30% 먼저 오른쪽에서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반등하더라도 본전까지 기다리지는 마세요. 본전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낙폭이 컸어요. 마이너스 28%까지 하락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10% 정도면 충분한 반등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 흐름이 살아있기 때문에 적당한 반등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15,351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여기서 매수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흐름이 좋을 때 추격 매수하셨어요. 여기도 그렇고요. 여기도 그렇고.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없죠. 여기에서는 좀 기다리셨어야 되는데 아쉽습니다. 이렇게 120선 이탈했을 때 매수를 했으면 그나마 나았는데 조금 아쉽죠. 흐름이 살아있기는 하지만은 너무 무리한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대응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기준도 없어요. 마이너스 28%까지 그냥 홀딩하셨습니다. 계속 하락하면은 손절하시기 바라고요. 반등하면 마이너스 10% 정도의 정리를 하자는 것이죠. 반도체 장비주예요. 그런데 다른 종목들이 일본과의 관련한 어떤 이슈 이런 것들로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종목은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은 단기적인 움직임 정도가 나오는 그런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특별한 모멘텀이 발생을 하지 않으면은 추세적으로 꺾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추세적으로 끌고 가기는 어려운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하다가는 손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홀딩하지 마시고요. 기준대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절 마이너스 10%나 마이너스 30% 먼저 오는 쪽에서 정리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ST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현재 손실이 크게 좀 증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F학점으로 확인됐고 마이너스 10% 또는 마이너스 30% 먼저 오는 가격대 손절에 대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4864님인데요. 인터파크를 5,400원에 비중은 5%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인터파크 종가 확인할까요? 자, 오늘 인터파크는요, 오늘 약보합 마감 속에서 5,70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수익 구간이신데요. 봉주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A고요. 본전 매도하시거나 수익 플러스 20% 이상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승하면 상황에 따라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20% 이상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락했을 때는 본전을 정리하세요. 매수는 잘하셨는데 특별한 모멘텀은 없어요. 그리고 뭐 이 종목이 뭔가 확실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는가 살펴봤을 때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봤을 때는 지수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수의 흐름이 원만하다고 하면은 가격 메리트가 확실하기 때문에 갈 수가 있겠지만 지수가 꺾이면 결국 꺾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랬을 때는 뭐 손절가 정하지 마시고 반등이 조금 나왔다가 조정을 받았을 때는 본전에 매도하는 게 낫다는 것이죠. 그리고 상승하면 어떤 특별한 요인이 있거나 아니면 지수가 가거나 하면서 갔을 때는 조금 더 끌고 가보자는 것입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5,4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매수하셨는데요. 매수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뭐 최저점 매수를 하신 거죠. 근데 장기적인 흐름을 보면은 끝났어요. 흐름 자체가 끝났는데 최근의 흐름은 지수가 반등할 때 그냥 좀 반등해서 횡보하는 수준이에요. 강한 흐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뭔가 또 확실하게 상승할 만한 모멘텀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 여행이나 이런 쪽과 관련된 이런 기업들의 흐름이 특별히 좋을 상황도 아니죠. 지금 분위기가. 어쨌든 다양한 그런 그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결국은 지수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꺾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조금 나왔지만 하락했을 때는 본전 매도하시고요. 상승하면은 어떤 특별한 요인에 의해서 움직였을 때는 20% 이상 보자는 것이죠. 어쨌든 기준대로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직은 중기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단기로 이렇게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인터파크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 A 학점으로 확인됐고요. 현재 수익 구간이신데 수익에 대해서는 20% 대응 전략 그리고 하락 시에는 본전에 손절 잡으셔라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 종목을 좀 길게 끌고 가다기보다는 단기적으로 관리하시는 것이 더욱더 유효하다라는 진단까지도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다음 질문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합니다. 끝자리 327님의 질문입니다. 진로 발효를 29,500원에 비중은 3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진로 발효 오늘장의 종가 먼저 확인해 보실까요? 자, 오늘은요 29,550원에 마무리가 되면서 소폭 수익을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봉주 선생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학점은 C고요. 손절 마이너스 5%, 수익 플러스 20%. 기술적으로만 대응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은 아니고요. 매수가도 약간 애매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은 확실히 간다, 안 간다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은 지수가 괜찮은 상황에서는 가끔 크게 움직여요. 품절주의 어떤 그 개념이라서 거래량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폭등을 하면은 엄청나게 폭등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지금은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지수의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수의 어떤 상황을 감안했을 때는 크게 움직이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역시 확실하게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있지를 않고 어떤 이슈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기술적인 흐름만 이용을 하자는 것입니다.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29,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지금 매수가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굳이 그 매수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기술적으로도 좀 기다리는 게 나았는데요. 어쨌든 저점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뭐 움직여주는 그런 흐름이나 요인이나 그런 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수 따라서 쭉 빠지던 흐름에서 지금 버티는 수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락했을 때는 손절을 짧게 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뭔가 이슈가 있으면서 움직였을 때는 20% 이상 이렇게 상황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특별한 모멘텀이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마이너스 5%, 수익 플러스 20%, 이 정도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로 발효에 대해서 진단해 드렸습니다. 학점은 C학점이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5%로 짧게 잡아드렸고 수익에 대해서는 20% 목표가 전략까지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끝자리 0862님의 질문이고요. 나노스를 5,380원에 비중은 2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나노스 종가 확인하시죠. 오늘은 2% 넘게 빠지면서 5,05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손실 구간인데요. 나노스 어떻게 진단해 주실까요? 네, 학점은 B고요.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플러스 20%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반등하면은 강하게 반등하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매수가는 나쁘지 않습니다. 저점 부분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특별히 아무 이유 없이 움직일 때 움직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일종의 우리가 세력주라고 그러죠. 뭐 기관이 매수를 해서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개인 세력이라고 그러죠. 그쪽에서 또 매수가 많이 들어와서 갈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특별한 모멘텀은 없어요. 다만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의 흐름이 굉장히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 종목 지정 사유는 모면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다는 것이죠. 이런 종목들은 갑자기 유상증자나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도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매매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소액 정도만 투자하는 게 맞다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상승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손절 마이너스 10%, 수익 20%, 이 정도로만 기계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노스에 대한 진단이었습니다. 학점은 B학점으로 확인이 됐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10% 그리고 수익에 대해서는 20% 대응 전략까지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을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서 오늘 금요일장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출발이 된 상황입니다. 기술주에 대한 실적과 함께 GDP가 예상치보다 좋은 실적으로 나온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이어갈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봉주 선생님,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다음 주 초반에는 최소한 초반 정도는 반등 시도가 있을 걸로 봅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곧바로 무너지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반적인 수급 흐름이나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만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특히 외국인들의 선물 쪽의 어떤 수급 흐름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지수가 반등을 시도할 수는 있지만 반등의 시도가 나오면은 반등할수록 반등이 없더라도 이제는 다시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매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반대로 좀 낙폭이 커졌을 때는 지수를 조금 떠받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단기적으로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반에는 반등 시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하지만 이후에는 다시 꺾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시장의 흐름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무너지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수급이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시장 자체가 무너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특별히 좋을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 서두에서도 언급을 했었지만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한국 시장에 대한 불안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동안에는 사실 전기전자 업종 하나 가지고 억지로 떠받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게 역시 한국 시장은 해외 증시에 비해서 현저히 약하다는 것입니다. 해외 증시가 아무리 좋아도 한국 시장은 계속해서 가는 흐름은 어렵다는 것이죠. 단기적으로는 미국 시장이 버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조금 더 단기적인 소폭 반등 시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흐름들이 추세적으로 이어지기는 어렵고요. 결국엔 다시 꺾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그래서 반등 시도 후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역시 2050입니다. 2050대를 이탈을 언제 하는지 그리고 이탈을 해서 회복을 못하는지 그런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2050선은 결국은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탈하게 되면은 상당히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자.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무너지는 흐름에 있어서 좀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전반적인 전망과 함께 반대시도 하락을 예상하시고요. 앞서서 이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2100선과 2050선에 대한 이 박스권 안에서 2050선이 이탈이 됐을 때에 대한 흐름을 앞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저녁은 봉추 선생님과 함께 했는데요. 함께 해주신 봉추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정석투자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